서초경찰서 민원실. 오후 3시에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집니다. 72세의 박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내밉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할머니, 정말 고발하시겠어요? 박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오후, 한 노인의 용기가 세상에 던진 질문.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 전, 박순애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45이 된 아들 박진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 피로에 절어 있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진호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뜨거운 찌개를 그릇에 담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또 야근했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정신없어요. 아, 그래서 말인데. 진호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제대로 된 곳으로 알아봤어요.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흔이 넘도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식들 손 빌리지 않고 살아가셨던 어머니. 나는 괜찮다. 여기서 살 거야. 진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매일 걱정되고,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어쩌나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도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진호야, 엄마를 위한 선택이에요. 거기선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엄마 또래분들도 많으시고요. 진호는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수영장,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순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사로 35년을 일하며 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교장실에 찾아가 따졌습니다. 동료들은 박 선생님은 너무 고지식해라고 수군거렸지만 순애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한 번 보러나 갈까? 진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내일 당장 예약할게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순애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세상이 분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고 자신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일까요? 며칠 뒤 강남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관리소장 오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미소가 친근했습니다. 저희 시설을 구경해 보시죠. 식당은 고급 호텔 부럽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노인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상주하나요? 순애의 질문에 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간병사 선생님들이 교대로 계시고요. 응급 상황에는 협력병원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도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입주민분들은 어떠세요? 모두 좋은 분들이세요. 특히 최말순 어르신은 이곳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분이시죠. 교양도 높으시고 인품도 좋으셔서 다른 분들이 많이 따르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주 당일 순애는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작은 방 하나에 압축해야 했습니다. 진호가 도왔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새로 사시면 돼요. 이 액자는 꼭 가져가야 해. 순애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세요.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실버타운 입주실은 깔끔했습니다. 원룸형이었지만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요? 고마워, 진호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진호가 떠난 후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주 첫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이미 몇몇 입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입주한 박순애입니다. 아, 선생님이시구나. 저는 최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최말순은 자연스럽게 순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친근해 보였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어색하시죠?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직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모든 시설 다 꿰고 있어요. 순애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호텔 조식 수준이었습니다. 각종 나물과 구이, 찌개까지 다양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네요. 준혜가 말하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만족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시려면 알아둘 게 있어요. 뭘까요? 말순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긴 표면적으론 평등하지만 실제론 돈과 인맥이 있어야 진짜 대접받아요. 준혜는 의아했습니다. 똑같은 돈 내고 들어온 건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님이나 간병인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말수는 순애를 시설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취미실, 카페까지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마치 리조트 같아요. 그죠? 처음엔 저도 감동했어요. 도서관에서 몇몇 입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말순이 소개해 줬습니다. 박순애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35년 근무하셨대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반가워요.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준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요리 강습이 있었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와서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준혜는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강사가 순애의 요리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준혜는 뿌듯했습니다. 저녁 시간, 식당에서 다시 말순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더 함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말순이 손짓했습니다. 준혜는 고맙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려면 우리랑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여기서 제일 영향력 있거든요. 준혜는 살짝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웃음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항상 긴장됐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학부모들과의 만남.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동료가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준혜는 잠시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물거렸습니다.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돈과 인맥이 있어야 진짜 대접받는다는 말이. 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한강변이라 공기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혜가 인사하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한정호입니다. 박순애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정호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준혜는 고맙게 앉았습니다. 여기 산책로가 참 좋네요. 그래요.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요. 한강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혜는 이 사람에게서 믿음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판사였어요. 은퇴하고 여기 온 지 1년 됐네요. 판사셨군요. 대단하세요. 준혜는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를 다뤄온 사람이라니. 선생님은 뭘 하셨나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교사와 판사, 둘 다 사회봉사하는 직업이었네요. 한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혜도 덩달아 미소가 나왔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준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한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직은 선생님이 적응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죠.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정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혜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입주민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순이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주하신 박순애 선생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혜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준혜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5년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또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준혜는 뿌듯했습니다. 그 후 여러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노래, 춤, 시 낭송까지 다양했습니다. 준혜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한 구석에 앉은 한정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혜는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목회가 끝나고 순애는 한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셨다면 다행이에요. 한정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준혜가 물었습니다. 한정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한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정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입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혜는 점차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애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짓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0가지가 넘었는데 오늘은 8가지뿐이었습니다. 반찬이 줄어든 것 같네요. 옆자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충분히 많잖아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 후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오 실장이 미소로 맞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침 반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아, 그건 계절 메뉴 조정이에요. 곧 가을이라 여름 반찬을 줄이고 있거든요. 오 실장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운영비가 부족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요? 저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실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물이 탁해졌습니다. 순애는 수영을 즐기던 터라 금방 알아챘습니다.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요. 관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정화 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서 그래요. 곧 깨끗해질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순애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수영장 물 정화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부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오 실장은 같은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순애는 반찬과 수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건 여기서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말순의 말에 순애는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애는 저녁 산책 중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김말자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애가 급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더니 쓰러졌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김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심장 발작 증상 같았습니다. 간병인 불렀어요? 불렀는데 안 와요.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응급 상황인데 간병인이 10분이 넘도록 오지 않다니. 119 신고했어요? 아직. 간병인이 먼저 와봐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119 신고해요. 순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강남구 실버타운에서 심장발작 환자 발생했어요. 신고를 마치고 순애는 김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그때 드디어 간병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장 발작 같아요. 15분 전에 불렀는데 왜 이제 와요? 순애가 따졌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일이 있어서. 응급키트는 어디 있어요? 간병실에. 왜 안 가져왔어요? 간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정호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급히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할 아버지가 심장발작이에요. 간병인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한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또요. 이런 응급 상황 대응이 항상 늦어요. 한정호는 김할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김할 아버지가 들 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김말자 할머니가 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구경하던 입주민들이 남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오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뛰어온 듣숨이 가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할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이송됐어요. 준혜가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히 빨리 조치됐네요. 빨리요. 간병인이 15분이나 늦게 왔는데요. 준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로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준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오 실장이 달래려 했습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쇼. 응급 상황에 간병인이 없다가 15분 만에 와서는 응급키트도 없이 왔어요.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5분이나 걸렸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오 실장이 급히 수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한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인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요? 스무 시간 상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호의 지적에 오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오늘 간병인이 왜 15분이나 늦었나요? 준혜가 다시 따졌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때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소란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예요. 준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분위기만 나빠져요. 분위기보다 안전이 먼저 아닌가요? 선생님은 아직 여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말순의 말에 순애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황이 뭐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상황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괜한 문제 만들지 마세요. 말순은 다른 입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동 그만두세요. 관리소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혜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 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하지만 의사가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119 신고 안 하셨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조심하세요.
김말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요? 말순 씨가 선생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녀요. 뭐라고요? 문제만 일으킨다고. 분위기 망친다고.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순 씨 영향력이 세거든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지적하면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순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사건 이후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말순의 영향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한정호와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한정호가 물었습니다. 좀 어려워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눈치를 봤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여기는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을 싫어해요.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죠. 한정호의 말에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순 같은 사람이 설치는 거군요. 맞아요. 말순 씨는 관리소와 한편이에요. 한정호의 말에 순애는 놀랐습니다. 한편이라니요. 관리소는 말순 씨를 통해 입주민들을 통제하고 말순 씨는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요. 어떤 특혜요? 더 좋은 방, 개인 간병 서비스, 고급 식재료로 만든 별도 식사. 여러 가지죠. 순애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일반 고객이죠. 돈만 내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한정호의 말에 순애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정호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몸이 불편하고 나이도 있고. 순애는 한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해요. 뭐요? 증거 모으고 진실 밝히는 일 말이에요. 한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혼자서는 안 되지만 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발각되면.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부당한 일에는 끝까지 맞서야 해요. 한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두 사람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병인 근무 현황을 파악해야 해요. 한정호가 말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상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아는 간병사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어요. 며칠 후 한정호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뭔데요? 간병인이 5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명뿐이에요. 3명뿐이라고요? 그것도 정식 간병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간병 보조예요. 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야간에는? 한 명뿐이에요. 그것도 간병 보조가. 그래서 김할아버지 때 대응이 늦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한정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세동기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수리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심장마비 환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에요. 준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소가 모를 리 없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비용 절약을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럼 입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허가받을 때와 실제 운영이 달라요. 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CCTV 영상이나 내부 문서 같은 거요. 한정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해야 해요. 말로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준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리실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관리실이 비어요. 준혜가 보고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순찰을 돌거든요. 혼자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한정호가 걱정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김말자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들, 무슨 상의하세요? 김말자가 다가왔습니다. 준혜와 한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혹시 우리 할아버지 일 때문인가요? 김말자는 예리했습니다. 준혜는 고민하다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은 이곳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김말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일도 그 때문이었군요. 네,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말자의 말에 순애는 놀랐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잖아요. 김말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틀 후 3사람은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관리실이 비었습니다. 김말자가 복도에서 망을 봤습니다. 준혜는 조심스럽게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는 잠겨 있었지만 파일 캐비닛은 열려 있었습니다. 준혜는 빠르게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간병인 근무표, 의료장비 점검표, 입주민 관리 대장. 있다.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복도에서 김말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혜는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와요? 오 실장이 돌아오고 있어요. 3사람은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정호 방에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 봐요. 준혜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간병인 5명 배치한다고 허가받았는데 실제로는 3명만 고용했네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예요. 한정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의료장비 점검표예요. 제세동기가 한 달 넘게 수리 안 됐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해요. 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말순 씨가 방해할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하죠? 다음 입주민 회의 때가 좋을 것 같아요.
한정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3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입주민 회의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순혜에게는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혜는 아들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지은이 생일 파티 언제 해? 이번 토요일 오후에 할 예정이에요. 그럼 내가 금요일에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올게. 엄마, 그게... 진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관리소에서 외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준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녀 생일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외박을 제한한다고. 안전상의 이유가 뭐야? 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순혜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 실장이 평상시처럼 미소로 맞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녀 생일 때문에 외박하고 싶은데요. 아,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 실장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최근 규정이 바뀌어서 외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입주할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준혜는 따졌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이유죠? 만약 밖에서 사고가 나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예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시간 외출은 가능하지만 외박은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준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규정 문서로 보여주세요. 그건 내부 규정이라서. 오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준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입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외박 제안 받으신 적 있어요? 외박이요. 저는 지난주에 딸네 집에서 하루 잤는데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외박해요. 준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외박 잘만 하시던데요. 준혜는 따졌습니다. 그건 저에게만 제한을 두시는 건가요? 오 실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좀 문제를 일으키셔서.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김할아버지 일로 소동을 피우시고 정당한 권리 주장을 소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준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외박을 허용할 수 없어요. 오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건 상황을 봐서. 상황이 뭘까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요. 준혜의 말에 오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혜는 절망했습니다. 손녀의 생일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준혜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진호가 가서 따져도 소용없었습니다. 관리소는 규정이라며 버텼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손녀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준혜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3시경 진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할머니랑 통화하고 싶대요. 화면에 생일 모자를 쓴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생일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왔어요? 할머니가 바빠서. 할머니는 매일 안 바쁘잖아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아프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그럼 언제 와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순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할머니 목도 남겨뒀어요. 지은이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통화를 끊고 순애는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싸워야 했던 그때. 동료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입주민 회의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 생일을 놓친 후 순애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정호와 김말자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정기 입주민 회의예요. 한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김말자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순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며칠 동안 3사람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간병인 부족, 의료장비 고장, 차별적 대우 등 모든 문제점을 문서화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순애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말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선생님이 뭔가 꾸미고 다닌다는. 꾸민다니요. 관리실에 몰래 들어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말순은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라도 조용히 살아야죠.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부당하다고 해서 다 바뀌나요? 오히려 우리만 손해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선생님은 아직 모르세요. 말순이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으면 정말 끝이에요. 저처럼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해요. 순애는 말순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와 거래하신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특혜받는 대신 입주민들을 통제하는 거래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 회의에서 괜한 소동 피우지 마세요. 말순은 경고하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방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오 실장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박 선생님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오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떻게요? 입주민들이 박 선생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주도해 주세요. 만약에 잘 처리하면 특별실로 옮겨드리죠. 그리고 개인 간병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하고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줄곧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순애는 한정호, 김말자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USB의 영상 파일 확인했고 서류 증거도 준비됐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뒀어요. 한정호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가 뭔가 꾸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김말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봐야죠. 순애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후 7시 강당에 입주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실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은 연말 행사 계획과 내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 개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 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PPT가 나왔습니다. 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을 도입했고요.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세동기는 아직도 고장 상태였습니다. 간병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4시간 전문 간병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간에는 간병 보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 실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박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오 실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순애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 실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료시설 확충하셨다고 하는데 제세동기는 언제 수리하실 건가요? 제세동기요? 네, 한 달 넘게 고장 상태인데 최신 장비 도입은 무슨 말씀이신지. 오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곧 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전문 간병사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야간에 간병 보조만 있는 거 아닌가요? 순애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너무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곳이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겠죠.
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말순이 다른 입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한 분위기 만들지 말아요. 우리 다 만족하고 살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 실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잠깐요. 준혜가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할 말씀이 있으세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준혜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준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선생님, 그런 식으로. 오 실장이 막으려 했지만 순애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준혜는 입주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가 있어요. 준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곳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말이에요. 오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간병인이 5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3명뿐이에요. 준혜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허가받을 때는 5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3명만 고용했어요.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정식 간병사가 아예 없어요. 간병 보조 1명뿐이고요. 그건 오 실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료 장비예요. 한정호가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제세동기는 1달 넘게 고장 상태고 응급처치 키트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한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응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정호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이 급히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동 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아요? 말순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분위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준혜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손녀 생일에 가지 못했어요. 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외박을 잘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저에게만 제안을 뒀을까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준혜의 고백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희도 언제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갇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준혜의 절규 같은 말에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김말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김말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간병인을 불렀는데 15분이나 안 왔어요. 15분이요. 만약 박 선생님이 119 신고 안 하셨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김말자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확인했어요. 준혜가 USB를 꺼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오 실장이 급히 막으려 했습니다. 그건 허가 없이 촬영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인데 뭘 허가받아요. 한정호가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공익을 위한 증거 자료니까요. 프로젝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쓰러지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3시 17분에 쓰러지셨어요. 준혜가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간병인이 온 시간을 보세요. 화면에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3시 32분이에요. 15분이나 걸렸어요. 입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응급키트 없이 왔다가 다시 가져오러 갔어요.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다음엔 우리 중 누가 당할지 몰라요. 준혜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다음엔 우리 중 누가 당할지 몰라요. 준혜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입주민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다른 할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오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 실장의 큰 목소리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 편집된 것입니다. 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타임스탬프를 조작했어요. 실제로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 실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록입니다. 간병사 5명이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응급 대응도 매뉴얼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근무표와 점검표가 펼쳐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편집된 걸까요?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글쎄요. 뭘 믿어야 할지. 괜히 큰일 만들지 말아요.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강당이 3분 되었습니다. 준혜를 지지하는 사람들, 오 실장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관심을 끊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준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오 실장이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손녀 생일에 못 가신 것도 사실은 선생님께서 외출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준혜가 소리쳤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오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준혜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순애처럼 당당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예전엔 순애 씨 같았는데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진실보다 안전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말순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오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선생님 말이 맞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거짓말했어요. 관리소와 거래했어요. 당당히 술렁였습니다. 입주민들을 통제하는 대신 특혜를 받는 거래를 했어요. 말순 씨, 오 실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말순은 계속했습니다. 더 좋은 방, 개인 간병인, 고급 식재료, 모든 걸 받았어요. 그 대신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렸어요. 여기가 마지막 피난처였죠. 입주민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와 거래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순애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삶이 아니라 굴종이었다는 걸. 말순의 고백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김말자가 달려갔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이 자리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해서요. 김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15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이 119 부르는 소리가 천사 목소리 같았어요. 김할아버지의 증언에 입주민들이 감동했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한정호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소 내부 메신저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에 어떻게든 내쫓아야 함. 말순 통해 입주민들 통제 계속. 의료비 부풀리기 더 늘려야. 입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 메시지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우롱했네요. 오 실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과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순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피해 보상도 해야 하고요. 한정호도 거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언론에도 제보하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입주민들의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김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입주민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오 실장은 완전히 몰락했고 말순은 마지막에 양심을 찾았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순애는 동지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정호, 김말자, 그리고 용기를 낸 말순까지. 해냈네요. 네, 해냈어요. 한정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 씨,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순애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말순도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김말자도 기뻤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운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실버타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간병인 부족과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72세 박순애 씨는 순애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일에는 끝까지 맞서야 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갇힌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 엄마가 하시는 일 보면서 많이 배워요. 뭘?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